안녕하세요, 노서치입니다. 겨울철 가습기는 실내 습도 유지를 위한 필수품 중 하나인데요. 위생적인 가습 방식에 작지만 은은한 난방 효과가 있는 가열식 가습기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가열식 가습기의 성능을 비교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제품은 총 6개입니다. 한일, 오쿠, 르젠 등 5만원대 저가형부터 20만원대 제품까지 가격대별로 성능과 고객 후기가 좋은 모델 6개를 선정하였습니다. 6종 모두 노서치에서 직접 구매하였으며 협찬 광고나 제휴 없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실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가습 성능, 두 번째 용량 급수, 세 번째 세척 편의, 네 번째 사용 편의, 총 4가지의 내용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파트 1, 가습량 테스트입니다. 먼저 가습 범위와 속도를 비교해보았습니다. 한일 스팀 S는 4단계, 르젠은 3단계, 한일 345, 주코 일렉, 오쿠는 2단계로 가습량 조절이 가능하고 TNU는 가습량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약 4평 정도의 공간에서 가습기를 최대로 작동 후 30cm, 1.5, 3m 거리에서 습도 변화를 30분 동안 측정해 보았습니다. 실내의 조건은 온도 23에서 25도 또는 20에서 24% 정도로 비슷하게 맞추었습니다. 가열식은 초반에 물을 끓이는 동안에는 가습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분 후에는 모든 제품이 습도를 거의 올리지 못했습니다. 20분 후에는 위치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한일 345, 주코 일렉, TNU는 1에서 3%, 오쿠, 한일 스팀 S, 르젠은 3에서 6%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최종 30분 후에도 전체적으로 한일 345와 TNU는 1에서 3%, 이외의 제품은 4에서 9% 정도 습도를 올렸습니다. 환경 세팅, 측정 오차 등의 이유로 정확도가 낮았기 때문에 이번 테스트는 참고 정도로만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가습 속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가습량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각 제품의 물을 절반 정도 채우고 실제 1시간 동안 최대 세기로 작동 전후 무게를 통해 소비된 물의 양을 측정하였습니다. 르젠이 최대 가습량 기준 620ml 정도로 가장 많았고 한일 스팀 S도 410ml 정도로 많았습니다. 한일 345, 주코 일렉, 오쿠는 290에서 320ml 정도, TNU는 240ml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이 표기 스펙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주코 일렉과 TNU는 30에서 80ml 정도 더 작았습니다. 이번에는 목표 습도 설정 기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가열식 가습기는 좁은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과습이 될 수 있는데 목표 습도를 설정할 수 있으면 과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로 100, 높이 90, 폭 80mm 정도의 상자 안에서 먼저 각 제품의 최고 단계로 20분간 작동하였습니다. 가습량이 적었던 TNU를 제외하면 모든 제품의 상자 안의 습도를 80에서 90% 정도로 높여 과습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목표 습도 설정 기능이 있는 한일 스팀 S와 르젠을 한일은 목표 습도에 도달하자마자 가습량을 낮추어 최대 세기 대비 약 6% 정도 덜 과습이 되었고 르젠도 4% 정도 과습이 덜 되었습니다. 가열식 가습기는 가열 속도를 줄여도 가습이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기 때문에 목표 습도 설정 기능이 초음파나 기화식 대비 즉각적인 효과가 적으며 테스트는 매우 협소한 공간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설정 전후의 차이도 크지 않았지만 실사용 시에는 목표 습도 설정 기능이 있으면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가습량, 습도 조절 기능을 고려한 가습 성능은 르젠과 한일 스팀 S가 좋았습니다. 파트 2, 물통 용량 및 급수 비교입니다. 먼저 물통 용량입니다. 물통 용량이 클수록 물을 추가하지 않아도 오랜 시간 작동할 수 있는데요. 물을 뺀 상태에서 제품 무게와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의 무게의 차이로 물통 용량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물통 용량은 오쿠가 약 4.8L 정도로 가장 컸고 TNU 한일 스팀 S가 3.5L 이상으로 컸습니다. 대부분 스펙의 용량과 비슷했는데 한일 345와 오쿠는 스펙 대비 300ml 정도 더 담겼습니다. 두 번째 사용시간입니다. 사용시간은 물통 용량을 가습량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습니다. 한일 345의 최대 용량은 3.1L인데 물이 270ml 이하로 떨어지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은 약 2.9L, 시간당 최대 가습량은 약 320ml 정도입니다. 2900 나누기 320은 9.0, 즉 최대 가습량 기준 약 9시간 정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제품의 시간도 계산해 보았습니다. 최대 가습량으로 작동 시 TNU와 오쿠가 13시간 이상으로 길었고 한일 345, 주코 일렉, 한일 스팀 S가 8시간 이상, 르젠은 5시간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 급수 방법 비교입니다.
물이 소진되었을 때 물통을 분리하지 않고 물을 추가할 수 있으면 편리한데요. 먼저 한일 345와 한일 스팀 S는 투명 물통으로 물 잔량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주코 일렉은 물 수위창이 있어 외부에서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TNU는 수위볼이 있어 잔량을 대략적으로만 확인이 가능했고, 오크와 르제는 뚜껑을 열고 잔량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했습니다. TNU는 상부에서 바로 급수할 수 있어 가장 편리했으며, 오크, 한일 스팀 S, 르제는 뚜껑을 열면 상부에서 급수가 가능하지만, 르제는 뚜껑을 열면 뜨거운 수증기가 올라와 충분히 식힌 후에만 급수가 가능해 조금 불편했습니다. 한일 345와 주코 일렉은 물통을 분리해서만 급수가 가능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불편했습니다. 물통 용량, 사용시간, 급수 방법 등의 편의는 TNU, 오쿠가 좋았습니다. 파트 3. 세척 편의 비교입니다. 가열식 가습기는 물을 끓여서 기화시키는 방식으로 초음파식과 비교하면 권장 세척 주기가 길지만 가열장치 등의 구조 때문에 세척이 쉬운 편은 아닙니다. 가열식 가습기의 세척 편의는 물통의 형태, 분해가 얼마나 되는지, 내부 구조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먼저 한일 345는 물통 가습관 수로 마금판이 분리되며 물세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통의 입구가 좁고 복잡하기 때문에 손을 넣어서 깨끗하게 세척하기는 어려우며, 물세척이 안되는 바닥 쪽 가열장치의 구조도 복잡한 편으로 세척이 불편한 제품입니다. 주코 일렉은 뚜껑, 물통 가습관이 분리되며 물세척을 할 수 있습니다. 물통의 입구가 좁은 편이지만 손이 들어가며 구조가 복잡하지는 않기 때문에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가열장치도 단순하지는 않지만 크고 넓어 세척이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TNU는 뚜껑, 수입볼, 물통, 하단 커버, 가습관이 모두 분리되며 물세척이 가능합니다. 물통의 입구가 넓은 개방형으로 세척하기 쉽지만 수입볼, 커버, 가습관 등 분해하고 세척해야 할 부위가 많아 상대적으로 번거로운 편입니다. 가열장치는 복잡하지 않지만 좁고 깊어 세척 난이도는 보통 정도입니다. 오쿠는 뚜껑, 분무구, 물통, 가습관이 모두 분리되며 물세척이 가능합니다. TNU와 비슷한 개방형 물통 구조로 세척이 쉬우며 세척 부위도 많은 편이 아닙니다. 다만 가열장치가 복잡하지 않지만 좁고 깊어 세척 난이도는 보통 정도입니다. 한일 스팀 S는 물통, 뚜껑, 가습관, 하단 덮개, 가열판 등 세척이 필요한 모든 부위가 분리됩니다. 세척해야 할 부위가 많고 상대적으로 분해와 조립이 번거로운 편이지만 모두 물세척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척 자체는 쉬운 편으로 가열식 가습기 중 가장 깨끗하게 세척 관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하단의 가열판은 물이 닿지 않는 곳으로 먼지 정도만 닦아주면 별도의 세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르제는 분무구, 내부 커버, 물통이 분리 가능합니다. 밥솥과 비슷한 형태로 세척 부위가 적고 매우 단순하며 모두 물세척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척이 매우 편리합니다. 다만 내솥 형태의 물통은 수세미 사용 시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통을 분리한 내부는 물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볍게 닦아만 주면 별도의 세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척 부위, 분해 정도, 구조 등을 고려한 세척 편의는 르젠 한일 스팀 S가 가장 좋았습니다. 파트 4. 사용 편의 비교입니다. 먼저 소음 비교입니다. 가열식 가습기는 작동 초반 물이 끓일 때에는 소음이 커지며 이후에는 소음이 작아지는데요. 가습기에서 30cm 떨어진 위치에서 물이 끓을 때와 끓고 난 뒤의 소음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물이 끓을 때의 소음입니다. 한일 345, 오크, 르젠이 50dB 이상으로 소음이 컸으며 한일 스팀 S 48에서 51dB, 주코 일렉 44에서 47dB 정도였습니다. TNU가 40에서 44dB로 물 끓는 소음이 가장 작았습니다. 이번에는 물이 끓고 난 뒤의 소음입니다. 물이 끓는 소음은 오랜 시간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물 끓고 난 뒤의 소음이 더 중요합니다. 한일 345와 한일 스팀 S가 44에서 48dB 정도로 소음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이외 제품은 40에서 45dB 정도였지만 낮에 사용한다면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정도로 예민하지 않다면 크게 문제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데시벨이 낮아도 취침 시에는 작은 소리도 거슬릴 수 있기 때문에 제품에 핀 마이크를 붙이고 최소 가습량일 때의 소음을 녹음해 보았습니다.
평상시에는 들을 수 없었던 물소리와 진동음이 조금씩 들렸고 초음파나 기화식의 최소 단계와 비교하면 소음이 컸습니다. TNU는 40dB 초반으로 조용했지만 불규칙적으로 50dB 이상의 큰 물소리가 반복되어 매우 거슬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쿠의 물소리와 진동음이 조금 컸고 주코일렉과 르젠이 그 다음이었으며 한일 3사와 한일 스팀S는 비교적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두 번째, 안정성 비교입니다. 가열식 가습기는 물을 끓이기 때문에 제품이 뜨거워지고 고온의 증기가 배출되기 때문에 화상에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제품 표면의 온도를 재보았습니다. 한일 스팀S는 전체적으로 30에서 35도 정도로 미지근했지만 가열 장치가 있는 주변은 온도가 50에서 60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르젠은 물통 전체를 가열하기 때문에 제품 전체가 45에서 50도 정도로 열기가 있었습니다. 이외의 제품은 30에서 40도 정도로 상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증기가 배출되는 분무구의 온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오쿠와 한일 스팀S는 90도 이상으로 온도가 매우 높았고 이외 제품은 70에서 80도 정도였습니다. 다만 온도차와 무관하게 모두 뜨거운 증기가 배출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제품이 넘어지게 되면 뜨거운 물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전도 안전성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한일 스팀S가 바닥의 넓은 구조상 넘어질 위험이 적었으며 한일 345 TNU 오쿠는 얇고 기다란 형태로 상대적으로 넘어지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세 번째, 부가 기능 비교입니다. 먼저 한일 스팀S는 컨트롤러, 르젠은 본체에서 1% 단위로 현재 습도 표시가 가능한데 르젠은 1분 뒤 램프가 꺼져서 습도를 확인하려면 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타이머 기능은 한일 345 8시간, 르젠 7시간이 가능했고 한일 스팀S는 9시간 이내 켜짐 예약 기능이 있었습니다. 무드 등은 주코일렉만 포함하고 있었고 르젠은 오작동 반지를 위한 버튼 잠금 기능이 있었고 한일 스팀S는 리모컨과 계기판을 겸한 컨트롤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전기요금 비교입니다. 가열식 가습기는 소비 전력이 높기 때문에 사용시간이 길어진다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을 끓일 때와 유지할 때의 전력 소모가 다르기 때문에 스펙상의 소비 전력은 최대 전력으로 실제 시간당 소비 전력은 스펙 대비 80% 수준이었습니다. 르젠이 시간당 전기요금이 누진제 2단계 기준 100원 정도로 가장 높았고 매일 12시간 사용 시 약 36,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일 스팀S가 시간당 약 70원, 월 24,000원 정도, 이외 제품은 시간당 40에서 50원 정도로 월 15,000에서 2만원 정도로 예상되었습니다. 소음, 안전성, 부가 기능 등의 사용 편의는 르젠, 주코일렉, 한일 스팀S가 좋았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요 실험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습 성능은 르젠, 한일 스팀S가 좋았습니다. 물통 용량, 사용시간 급수 방식 편의는 TNU 오쿠가 좋았습니다. 세척 편의는 르젠, 한일 스팀S가 좋았습니다. 소음, 안전성, 부가 기능 등의 사용 편의는 르젠, 주코일렉, 한일 스팀S가 좋았습니다. 여러가지 테스트를 종합한 가열식 가습기에 대한 노서치의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열식 가습기는 물을 끓여서 증기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작동 초반 가습 속도가 다소 느릴 수 있으며 물을 끓이고 식히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가습량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열장치 등의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 대비 세척이 다소 복잡한 제품이 많습니다. 물통 입구가 넓고 구조물이 단순하고 분리되는 제품이 깨끗하게 세척 관리하기에 유리합니다. 물을 끓이면서 작동하기 때문에 뜨거운 증기가 발생하고 넘어지게 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이나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력 소비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한다면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해당 제품의 소비 전력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음파식, 기화식과 비교하면 물이 끓는 소리나 진동음이 확실히 크기 때문에 소음에 민감하다면 가열식을 구매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가열식 가습기 고민에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가전제품 관련 다른 영상도 확인하세요.